전 국정원 간부가 문재인 시절에 국정원은 밑에서 간첩 수사를 하겠다든가 이 보고를 하면은 간부들이 돌연 휴가를 가버렸다고 그러네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첩이 버글버글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문재인 때 간첩 거의 안 잡혔거든요. 안 잡혔죠. 거의 안 잡혔어요. 오히려 그 국정원에 대공 수사 기능을 뺏어서 경찰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번에 그 황윤덕 그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이라고 국장이죠. 대중 수사국장. 그 유명한 수사관 출신이 있어요. 그 사람이 증언한 거예요. 수사 보고 받으면 간부가 휴가 가서 결제를 안 하는데 왜? 있으면서 결제 안 하면은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있으면서 왜 결제 안 했냐고 책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결제를 하면은 주로 국장급이 결제를 하는데 위에서 싫어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부터 눈 부릅뜨고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릴 것 같으니까 휴가 가는 거예요. 옛날 공기업에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휴가 가버리는 게 제일 낫고. 일단 치고 보자. 하루 반나절 휴가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없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게. 그 지금 문재인 때 국정원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참 안 망한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세계 어느 나라에 간첩 수사를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고 러시아고 일본이고 간첩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어마합니다. 왜? 나라를 망하게 하잖아요. 송나라 망한 것도 간첩 때문에 망하고 다 간첩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는 양경수 위원장도 거기 경기 동부연합 출신 아닙니까? 뭐 그 사람은 간첩하고 연루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조직국장 그 사람이 북한에 지령받고 거기 다 보고 올리고 그런 게 지금 국정원 수사에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 보고에다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 그 정황을 확보했다 이런 거를 우회해서 보고를 하면은 북한 공작원 부분을 빼라. 그거가 있으면은 수사를 꼭 해야 되지 않냐. 북한 공작원 부분 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공 수사를 한 놈인지 참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수사 요원들은 다 몰먹이고 남북 교류 요원 그런 사람만 승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5년간은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의 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공 수사권까지 경찰로 넘어갈 경우 그거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그런 정보망들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지금 뭐 정보망이 있습니까? 다 무너진 거죠. 경찰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이 나라의 그냥 단순한 국익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온 게 민노총 핵심 간부가 북한 공작원 접촉을 확인했는데 5년간 수사를 안 했다. 5년간. 그러니까요. 지금 이사 윤석열 정부 오니까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정말 이 윗선에서 그걸 막은 책임자가 누군지 저는 이거 수사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주 간첩단이다, 창원 간첩단이다 여러 곳에서 지금 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수사들을 지금 안 해갖고 이번 정권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갖고 지금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국정원의 이 대공 파트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에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이 민노총이 북한 공작원하고 접촉하는 장면을 포착한 게 영상 사진도 다 확보가 됐대요. 2019년에는 중국 다롄에서 민노총 접촉해서 돈 받는 모습까지도 다 확보가 됐대요. 근데 수사를 다 막은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간첩 적발이 문재인 때 겨우 3건. 맞아요. 3건. 그 전에는 그래도 한 20여 건씩 됐던 거죠. MB나 MB 박근혜 요때는 한 26건, 26건 이렇게 3건 다 수사를 안 하고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 서훈이나 이 박지원 국정원장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해요? 그 당시에 국정원장 아닙니까? 저런 내란 유도죄 같은 거 없나요? 이 사람들은 간첩 혐의가 방조 뭐 그런 건 안 되나요?
더 큰 죄라고 봐야죠. 예. 수사를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예. 예, 앞잡이잖아요. 아니 영화에서도 왜 그 스파이 잡는데 윗선에서 비호하는 세력이 더 크게 처벌받고 나중에 권총 자살 많이 하잖아요. 예. 서훈이나 박지원 이런 사람들 조사 엄격히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왜 문재인 때 전에 노무현 때도 그 국정원장이 그 김승규인가요? 예, 김승규 국정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죠. 검찰 출신이죠. 그분도 그 검찰 간첩 수사 밑에서는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내 책임질게 해. 나 잘리더라도 해. 그래서 그때 수사한 게 1심에 간첩단 검거했는데 하고 얼마 안 돼서 잘렸어요. 노무현이가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공통점은 간첩 방조 정권이라고 봐야죠. 이 김승국 국정원장은 저것도 잘 아는 분인데 예.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만두고 나서 예. 간첩 잡는다고 잘려버렸다 하면서 간첩이 서울에만도 버글버글한다. 공공연하게 활동했죠. 그렇게 예. 자기는 파악했었는데 이걸 잡아야 하는데 잡는다고 하니까 자르더라. 우리가 저한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노무현 뭐 재평가니 뭐니 그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는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간첩을 이렇게 활동하도록 오히려 방조하고 그걸 잡은 국정원장을 쫓아내고 문재인은 한술 더 떠서 거의 간첩 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간첩 같은 행동을 했어요. 예, 북한에 가서 저희도 얼마를 줬는지 또 저 판문점 도보다리 가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저 참 예측 불허죠. 저 간첩 혐의점은 저 잡으면은 당장 저는 체포해서 문재인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 대공 수사국장을 지낸 분의 이런 일종의 뭐 증언이랄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이분이 뭐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실익이 없잖아요. 예. 정치할 것도 아니고. 황윤덕 지금은 통합전략연구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 중앙일보 논설위원하고 이 대담에서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일종의 뭐 폭로, 양심선언이랄까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래가지고 쫓겨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수사까지 받고 그랬을 겁니다.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대공 수사하다가. 문재인 때 적폐청산이라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았잖아요. 국정원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간첩 잡는 거 아니에요? 간첩 잡는 거, 북한 동향 파악하는 거.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니까 문재인 정권은 정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정권인데 우리 국민이 참 어리석어서 저런 사람 대통령 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큐 찍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자화자찬 다큐를 찍는다고 그래갖고 후원금까지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생전에 있는 사람이 과거 뭐 이 정상을 지낸 사람들, 대통령이나 총리를 지낸 사람들이 물러나서 또 사망이 해가지고 뭐 어떤 전기를 쓴다든가 뭐 이런 일은 있지만 생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다큐를 찍는 그런 사람 뭐 어디 국내에서 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저쪽에 김정은이나 뭐 그 삼김씨 빼고는 북한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양산 대원군이 앉아가지고 지금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뭔가 꿍꿍이 속을 벌이는 것 같은데 거기다 책방도 지금 곧 내려고 하고 뇌파 검사를 해봐야죠. 뇌파. 진짜 뇌파 검사를 해봐요. 거기 책방 내면 이제 거기 공천 받겠다고 지지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또 와서 또 쪼아릴 것 아닙니까? 친문들은. 더군다나 그쪽에 영향력이 좀 있잖아요. 김해, 양산 뭐 그렇죠. 그쪽에. 그러면은 또 문재인의 또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가지고 돌리고 뭐 총선 때 그러면은 도움이 될 테니까 거기 와서 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 참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진짜 뇌파 검사를 해봐야 할 사람. 제정신이 아니죠. 조국이나 뭐 조국 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경심한테 감옥 있는데 영치금이 2억 몇천이 갔다는 2억 4천이 뭐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민주 투쟁한 것도 아니고 서류 조작해가지고 자기 딸 아들 가짜로 학교 넣은 건데
그걸 무슨 애국투사처럼 2억 얼마씩이나 돈을 미냔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일부 뇌파 검사할 사람들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황윤덕 네. 전 대공수사국장이 좀 양심 선언을 했는데 지금 너무 이 간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대공수사가 밀도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뿌리 박혀 있는 그렇죠. 그런 오열들을 다 잡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정치권에 거물급들이 많다고 거물급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얼마 전에 윤명이 그 보좌관하던 사람도 이 간첩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 영국 이런 데서도 왜 아주 핵심이 간첩인 사람 많이 밝혀지잖아요. 그럼요. 우리도 아마 정치권에 아주 거의 우두머리급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저는 간첩이라고 봐요. 그때 청와대 문재인 정권 때 거기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그냥 즉각 북한에 보고되고 있다는 그런 일까지 나오고 청와대 어딘가 핵심으로 박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소문까지 나돌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간첩을 총지휘한 사람은 글쎄요. 문재인이라는 의심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수사가 물론 뭐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간첩을 직접 지휘하거나 방조했거나 여러 가지 혐의로서는 문재인도 저는 자유롭지 않지 않겠느냐. 수사를 바짝 좀 쪼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100% 공감을 표시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전직 뭐 국정원 간부의 흘러가는 얘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현재 국정원에서 이 전 정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간첩들은 뿌리를 그럼요. 8번 세고 나는 그런 노력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내부의 적이. 내부에서 흔들리면 그 나라 고구려가 그 튼튼한 나라가 망한 게 내분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내부 간첩 때문에. 어느 나라든 다 영대섬은 비슷하군요. 자식들이 그거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내분이 정말 위험하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